그림 말고도 신사임당에 큰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자식들. 자,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자녀들 중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율곡이. 맞습니다. 바로 네. 율곡이. 조선시대에 손꼽히는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이는 무려 13살에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했을 정도로 똑똑한 수지였습니다. 13살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와. 심지어 율곡이는요, 조선의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구도 장원.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이는요, 과거 시험에 한 번도 아닌 무려 9번이나 급제를 합니다. 아니 근데 한 번 붙으면 네. 이제 관직에 나간 거잖아요. 아, 과거 시험은 단계가 있어요.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과, 대과 안에도 단계가 있어요, 시험이. 그런 시험을 9번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9번 시험 모두 다 장원 1등한 거예요. 1등. 네, 전국 1등. 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딱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와.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건 율곡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다른 자녀들? 바로 신사임당의 첫째 딸입니다. 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매창은 부녀자 중에 군자다. 시의 운치는 맑고 깨끗하며 그림 솜씨는 정교하여 그야말로 이 어머니에 이 딸이 있다는 그대로다. 이 매창은요, 작은 사임당이라 불릴 정도로 신사임당만큼이나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요. 혹시 신사임당만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나요? 아마도 신사임당 집에서는 글 읽는 소리나 먹 가는 소리가 아마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 후기 문신인 김진규의 글을 보면 율곡이 어렸을 적에 형제들이 부모와 같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글이 전하거든요. 이런 글로 아마 추측해 보면 신사임당 스스로 먼저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늘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네, 하면 그렇죠. 배우죠. 일찍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난 율곡이, 그리고 학문과 서화에 특출났던 매창까지 신사임당의 자녀들은 고된 한양 생활의 위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사임당의 마음을 와장창 무너지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신사임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리께서 집에 안 들어오셨는데? 에? 그럼 집을 안 오셨단 말이야? 아, 의인 먼저 건너가 주무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바람이 난 거죠. 그렇죠. 이원수와 정분이 난 그 여인의 이름은 권씨. 심지어 신사임당의 첫째 아들 이선과 나이가 비슷한 어린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권씨가 술을 또 무척이나 좋아했고요. 게다가 성격도 굉장히 포악했다는 겁니다. 네. 남편 이원수가 이런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아유, 여러분이 만약 신사임당이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저는 뭐. 진짜 배신감. 그리고 너무 별로인 사람과 또 바람이 났잖아요. 이원수는 비록 공부에 관심이 없고 유유자적 노는 걸 좋아했지만 신사임당의 예술 활동을 믿고 지지해주던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이때 신사임당이 느꼈을 배신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1550년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가 집을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출인가요? 아니면 쫓겨난 건가요? 그 여자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원수가 50살이 되던 해에 한강을 관리하는 수은 판관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물건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 급제했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이원수는요, 음서 제도로 관직을 얻은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음서 제도.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집안, 그 배경으로 내려주는 관직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후 이원수는요, 집과 지방을 오가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 이원수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신사임당은 홀로 외롭게 집안 살림과 아이들 양육을 책임져야 했죠. 결국 이 무렵부터 신사임당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요, 신사임당은요, 남편 이원수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 이원수에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죠. 여기서 문제. 네.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에게 남긴 부탁은 무엇일까요? 정답. 지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 막내딸 아들 아직 어리다. 혼인할 때까지만 좀 집안을 좀 지켜라. 이거 정답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와. 오답. 아. 정답. 정답.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이혼할 수 없다. 오답. 근데 궁금한 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이혼이라는 게 있었나요? 쉽지는 않았어요. 네. 아. 정답. 네. 그 여자랑 같이 막 계속 만난다는 거는 예측은 하잖아요. 그 사람과 결혼은 하지 마라. 정답. 오! 맞네. 야.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남편 이원수에게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조선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니죠. 대부분의 조선 여인들은요, 이거 사실은 머릿속에 그 생각 자체가 없을 거예요. 보통 조선시대 여성들은 삼종지 도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조선시대 여성의 덕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사임당은 당차게 할 말은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시선으로 보면 신사임당은요,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현모양처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사임당은 왜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아마도 이원수와 만나는 여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 씨의 직업이 주모였다고 추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성격도 포악했고 또 술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임당이 돌아가실 때 막내 아들의 나이가 고작 10살이었거든요. 아마 남겨질 칠남매의 걱정 때문에 이런 간절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